이번 수업에서는 델파이 소스 파일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소스 파일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소스 파일, 유닛 파일, 폼 파일로 구분을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 파일은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유닛 파일은 실질적인 소스 파일 소스가 기록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폼 파일은 폼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소스 파일의 종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벤트 등의 소스 파일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스, 확장자는 DPR을 갖고요. 이 프로젝트 소스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프로젝트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 뷰 소스라는 팝업 메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스의 구성은 프로그램 uses, begin, end 이러한 키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DE에서 직접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닛. 유닛은 PAS, 즉 파스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입니다. 실질적인 소스 코드이고요. 유닛으로 시작해서 end, 마침표까지 해서 다양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 파일은 DFM과 FMX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고요. 이 폼 파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ID에서 볼 때는 컴포넌트가 올라와 있는 폼 디자이너 화면을 볼 텐데 그걸 소스 코드, 즉 파일 텍스트 형태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필요합니다. 자, 이 또한 ID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문법 요소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의 단위라든지 들여쓰기, 주석 등의 문법 요소 일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소스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이 프로젝트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뷰 소스라는 팝업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스의 첫 번째 줄은 프로그램이라는 예어와 함께 이 프로그램 이름이 기록이 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 이름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저장했던 그런 이름, 파일명이 곧 프로그램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은 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 에디터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선택한 다음에 FE 등을 통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이름과 프로그램 이름이 동기화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이 프로젝트 소스인 DPORJ 파일에도 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쪽 한 곳만 수정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FE 버튼 눌러서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즈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제 소스 파일 또는 이 유닛을 추가하는 그러한 구문입니다. 자, 여러 줄의 이제 유닛을 추가할 수도 있고 쉼표로 구분을 하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VCL 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소스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에 마우스를 올려 보면은 툴팁이 뜨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는 VCL 폼스 안에 있는 이 소스에 있는 T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VCL 폼스가 유저절에 추가가 된 거고요. 자, 또 다른 이 유닛 같은 경우에는 메인 폼과 유닛 1은 제가 추가한 이 소스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은 비긴과 엔드 마침표 사이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초기화하고 메인 폼을 태스크바에 표시하고 그리고 폼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코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줄은 어떤 리소스, 즉 RES라는 파일을 이 프로젝트 소스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코드이고요. 이 보통 컴파일러 지시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닛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닛 파일은 이렇게 폼이 포함되어 있는 유닛 파일과 폼이 없이 소스 코드만 있는 유닛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만 있는 유닛 파일을 보면은 유닛 파일의 그 구성은 크게 유닛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이 유닛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 부분, 그리고 엔드 마침표로 이 파일의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어떤 내용들을 선언하고 임플리먼테이션은 구현하는 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 폼이 있는 유닛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영역은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임플리먼테이션 시작하기 전까지 요 구간이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선언부입니다. 이 선언부에서는 여기에 선언된 내용들을 다른 소스 코드에서 참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소스 코드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유즈절에 어떤 이 소스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폼에 대한 소스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관련된 정의되어 있는 파일들을 이 유즈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유닛 1이라고 제가 추가한 이 유닛 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폼을 생성을 한다든지 컴포넌트를 추가할 때 이런 그런 소스 코드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를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명시적으로 이 유지절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타입. 어떤 타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폼, 이 폼을 정의한 내용들이고요. 폼을 생성하면 이런 코드들은 대부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클래스를 직접 만들거나 뭐 구조체 등과 같은 것들을 등의 타입을 직접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VAR이라는 예약어를 통해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시저, 헬로우라는 이 프로시저 또는 함수 등과 같은 기능들을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선언된 내용들은 이 메인 폼을 다른 폼에서 유지절에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폼1이라는 변수 또는 이런 프로시저 헬로우라는 이런 프로시저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임플리먼테이션은 실질적인 구현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DFM이라는 폼 파일, 이 폼에 대한 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프로시저 헬로우라는 선언해 놓은 이 프로시저를 이 구현부에서 실제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폼에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도 버튼 클릭이라는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마지막은 엔드 마침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엔드 마침표 이외에 작성된 내용들은 무시가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할 때 비긴과 엔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비긴과 엔드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어떤 코드들의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엔드 세미콜론이 아니라 엔드 마침표를 찍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 파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또는 문법 오류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사용할 때는 비긴 엔드 세미콜론으로 보통 이제 구성을 하고 엔드 마침표는 파일의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기록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폼 정보를 보게 될 거예요. 폼 정보에는 이 폼에 대한 정보와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 폼 파일을 ID에서 보기 위해서는 폼 디자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뷰 에즈 텍스트 팝업 메뉴를 이용하면은 이런 구조의 폼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폼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폼 아래에 있는 이 버튼 그리고 에디트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버튼 1 클릭 이벤트를 아까 잠깐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온 클릭 이벤트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폼 정보가 사용된다. 이 정보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버튼 1에 클릭했을 때 소스 코드의 버튼 1 클릭 이벤트는 이 폼 정보에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 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View as Form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다시 폼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네, 그 문법적인 요소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한 문장의 단위, 세미콜론으로 한 문장이 구성이 되거나, begin and 세미콜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값을 한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한 줄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줄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법을 사용을 하고요. 하지만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 맞게 수행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코드를 여러 줄을 실행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begin과 end 세미콜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begin과 end 세미콜론을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 돼서 그 안에 여러 줄의 코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어떤 수행할 코드들을 여러 줄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되지만 begin과 end로 감싸면은 여러 줄을 한 줄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 프로시저에서도 마찬가지죠. begin과 end 사이에 이 프로시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코드들이 네, 실행이 되도록 begin과 end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들여쓰기입니다. 자, 들여쓰기는 여러분의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이고요. 이 들여쓰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코드 앞에 적절하게 공백을 넣어주는 네, 작업을 들여쓰기라고 합니다. 이 들여쓰기를 하는 이유는 이 begin과 end 사이에 여러 줄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느 코드들이 이 begin과 end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앞에 공백을 넣어주면은 이 코드들을 한눈에 네,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if문도 마찬가지입니다. if문 다음에 begin and 사이에 이 begin과 end 사이에 사용되는 코드들 그리고 if문에서 실행되는 코드들도 적당히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한눈에 어떤 코드들의 흐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이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도 컴파일적인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빈줄 같은 경우에는 긴 코드를 작성할 때 적당히 어떤 이제 코드들을 구분을 짓기 위해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들이 길 때 어떤 코드들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목적의 코드들을 실행할 때 빈줄 등으로 적당히 구분을 지어주면은 코드를 어느 범위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지고 델파이 코드에서는 여러 줄의 빈줄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적당히 잘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 이런 코드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단어들을 한눈에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적당히 빈줄로 공백을 넣게 되면은 이 코드들이 좀 더 깔끔하게 또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잘 이용하면은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은 이 슬래시 두 개로 한 줄 주석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괄호 또는 괄호, 네, 그 별표를 이용해서 여러 줄 주석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주석은 이렇게 어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코드를 봤을 때 이 주석을 이용해서 이런 코드들이 입력값을 확인하는 네, 코드이구나.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설정하는 이런 코드이구나. 라는 것들을 코드에 대한 보조,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주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자, 이런 코드들은 잠깐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지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석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주석 처리가 된 코드들은 컴파일러들은 없는 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런 그 코드들을 지우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석 처리해 놓으면 아주 용이합니다. 자, 하나의 팁으로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줄 선택한 주석을 추가했다가 주석을 풀었다가 하는 내용들도 네, 다축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문법 요소 그리고 이 델파이 소스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